전쟁을 통해 가지고 인디언의 영역을 백인들이 차지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백인들의 피해도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백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백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인디언들의 영역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인디언들을 멸종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버팔로 멸종이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은 콜럼버스의 착각 때문에 굉장히 혼돈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인디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인디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라고 착각했던 콜럼버스 때문이었죠. 북아메리카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보통 인디언이라고 얘기하고요. 남미 쪽은 스페인어권이잖아요. 그래서 인디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 강연에서는 보통 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아메리카 인디언이라는 표현으로 이 강연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매사추세츠 폴리머스 항구에 다수의 백인이 도착합니다. 여기가 바로 폴리머스입니다. 여기에 다수의 백인이 도착을 하죠. 메이플라워호라는 이름도 아주 예쁜 요 배를 타고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60일 정도의 항해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100여 명의 청교도인들이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자유를 찾아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30명 정도의 선원들도 여기에 있다고 해요. 도착했던 그 장소가 바로 플리머스죠. 그들이 첫 발을 내딛던 곳에 있었던 바위가 바로 그 유명한 플리머스 바위입니다. 그 바위를 자세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1620년이라고 적혀 있죠. 1620년에 처음으로 도착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시작도 난민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환경이 녹록지 않았겠죠. 기후도 달랐어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100명이 넘는 백인들이 1년이 지나서 반 이상 죽었다고 합니다. 이 플리머스에 정착했던 백인들 누가 도와줬을까요? 원주민들이 도와줬겠죠. 여기에 보시면 옥수수를 잡고 있는 한 명의 인디언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스칸토라고 하는 인디언입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 중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에 노예로 팔려가서 탈출을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영어를 할 수 있었고 중간에서 통역을 해가지고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이때 아메리카에 정착했던 이 백인들을 위해서 이 인디언들이 옥수수 농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타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줬죠.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인들이 가장 넘기기 힘들었던 계절이 겨울이었다는 거죠. 물론 추워서 힘들었지만 이 겨울을 버텨낼 수 없었던 이유는 비타민 결핍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백인들이 죽어나갔는데 이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이 백인들한테 생존의 꿀팁을 하나 전수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이플 시럽입니다. 이 메이플 시럽을 인디언들이 만들 줄 알았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가면 사탕 단풍나무라고 있어요. 사탕 단풍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해서 이 메이플 시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메이플 시럽의 당분이 백인들과 인디언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중요한 생존 꿀팁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아메리카에서 백인들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서히 인디언들이 자기의 생존권을 백인들한테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빼앗긴 대륙 시작하겠습니다. 필리방이죠. 왠지 영국식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근데 본명은 메타코멧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필리방은 플리머스 항구에 백인들이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친절을 베풀고 정착을 도왔던 수장의 차남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필리방의 형이 어느 순간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그 배후에 바로 백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인디언의 영역이 백인들에 의해서 침탈을 당한다는 걸 이 필리방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리머스 항구에 백인들이 도착한 지 55년 만에 이 불안하고 아름다웠던 동거는 끝이 나게 됩니다. 필리방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1675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 필리방이 주장으로 있던 부족 전체가 몰살이 됩니다. 백인들이 서서히 인디언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첫 전쟁이 바로 필리방의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버팔로 멸종 작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인디언의 영역을 백인들이 차지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백인들의 피해도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백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백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인디언들의 영역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인디언들을 멸종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버팔로 멸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팔로는 인디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생계수단이었다는 거죠. 버팔로를 가지고 천막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식량으로 먹기도 하고 이렇게 버텨냈다는 거죠. 생활도구도 전부 다 버팔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죠. 버팔로 한 마리를 죽이면 인디안 10명이 죽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팔로 고사 작전에 백인들이 돌입합니다. 4천만 마리의 버팔로가 50년 만에 멸종이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평원에 있던 인디언들을 멸종시킨 것은 미군의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버팔로가 멸종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땅에다가 백인들을 정착을 도와야 되겠죠. 이 영화 많이 보셨죠? 파 앤드 어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톰 크루즈 오빠 그리고 니콜 키드만이 주연했던 영화였습니다. 톰 크루즈가 맡은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아일랜드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이 아일랜드에서 노예 출신으로 살던 톰 크루즈가 자유를 위해서 기회의 땅 아메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 미국에서 랜드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깃발만 내가 1등으로 꽂으면 그 땅이 나의 땅이 된다는 거죠. 자그만 지금 19만 평 정도가 내 땅이 된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의 땅 아메리카에 대한 정보가 유럽인들한테 많이 알려졌겠죠.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민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때 미국의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이라고 제14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만 에이커의 땅을 15만 불에 팔아라. 강제 매입을 지시합니다. 땅을 매입을 해야지 더 많은 백인 이민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이때 유명한 추장이 한 분 계십니다. 수꾸아미시족의 추장인데요. 추장 이름이 시애틀이에요. 오늘 제 헤어스타일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은데. 예, 시애틀이라는 추장이십니다. 워싱턴에 있는 이 피어스 대통령의 요구에 답신을 하나 보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애틀 추장의 편지라는 겁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기를 사고 판단 말인가? 대지의 따뜻함을 어떻게 사고 판단 말인가?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들꽃은 우리의 누이이고 말과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다. 따라서 워싱턴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겠다고 한 죄인은 우리에게 누이와 형제와 우리 자신을 팔아넘기는 일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대지는 조상들의 육신과 같은 것이고 대지가 풍요로울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롭다는 진리를 우리의 후손들한테 가르쳐야 한다. 대지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오히려 대지에 속해 있다.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인디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키 큰 나무가 형제예요. 그 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잠시 뵐 것이야. 하지만 내가 나중에 죽고 나의 육신이 썩으면 너의 후손들을 위한 거름이 될 것이야. 다음에 버팔로를 한 마리 잡으면 버팔로 한 마리를 죽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버팔로야 미안해. 내가 지금은 널 죽이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무덤 속에 피어있는 그 풀을 너의 후손들이 먹고 자랄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디언들의 사고였고 정신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워싱턴에 있는 피어스 대통령의 요구대로 그 땅은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너무나 감동을 받은 피어스 대통령이 그 부족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다가 도시 이름을 하나 붙여주죠. 그게 바로 시애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애틀이 산모 이루는 밥이죠. 그 시애틀이 바로 이 추장의 이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시애틀입니다.